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20대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써 10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항상 저를 부족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와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모는 남편과 저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손해본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시모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퍼부어댔어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말았는데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남편이 없을 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동안은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했었다면 이번에 보인 행동은 저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꽤 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고 남편의 어머니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시모는 그런 건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가 던진 유리컵이 제 머리에 맞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인데도 시모는 유리컵이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게 많이 아쉽기라도 한 듯 또 다른 물건을 잡으려 하길래 남편과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시모를 향해 경고했어요. 저에게 유리컵을 던진 행동부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그날은 꾹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받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20대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중간에 아이까지 낳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시모는 그런 제가 노력한 건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이 대기업 연구소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거에 비해 제가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할 도리만 해왔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유리컵까지 던진 걸 보면 저를 내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시댁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를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이 시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당신 힘들게 했어?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저번에도 잠깐 자리 비우게 되면 당신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했구만. 또 나 없는 사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나도 참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오겠다.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나눌 대화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당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으니까 온 거지. 보통은 어머님 댁에 잘 안 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래도 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그전에도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는데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걸 더 느끼는 것 같아. 아버님도 계시는데 무조건 안 올 순 없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서 얘기하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녁도 다 먹었고, 당신도 아버님과 볼일 끝났지? 남편도 시모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시댁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남편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남편도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를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괜히 또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괜히 감정 상하는 것보단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간 전화가 오더니 저희가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훈아, 너희 엄마가 좀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물 한 잔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도 말을 안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써서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가 너를 좀 불러달라고 하더라. 네가 오면 알려주겠다는데 계속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전화를 하긴 했는데 많이 바쁘지 않으면 집으로 좀 올 수 있겠어? 일단 너희 엄마 먼저 살리고 봐야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모에게 연락이 없더니 저희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었죠. 결국 이 문제로 직접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시모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안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 뒤에서 시모를 바라봤는데 삐쩍 말라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에게 전화통화로 들었을 때처럼 시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는데도 시모는 아예 남편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서 남편은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일단 물을 건네드렸어요. 시모는 남편이 건네주는 물을 처음으로 마시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너는 엄마의 아들이면서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보다 옆에 끼고 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거니? 어떻게 둘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니? 며칠 전에 어머니랑 이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는 이 사람이 법적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셨죠?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죠? 저 이 사람 없었으면 박사과정 밟지도 못했고 대기업 연구원은 꿈도 못 꿨어요. 옆에서 정말 많은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제가 잘나서 대기업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고 싫어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엄마는 아직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뭐가 문제인지
왜 저희 부부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금전폐를 해서 걱정하는 모습보다 시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했고, 시부는 시모가 유리컵을 저에게 던졌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시모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다시 되물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만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 네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대기업에서 일할 자격이 될 정도로 능력이 좋았었다. 내조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호들갑이야? 어찌됐든 네가 내 아들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했던 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니? 그래서 유리컵에 머리를 맞았어? 맞출 생각이었으면 너한테 직접 던졌을 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하마. 내 아들은 능력 있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의 남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네가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 생각 안 해봤니? 내조 그거 별것도 아니고 너보다 능력 좋은 여자가 훨씬 더 잘해주겠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뭘 더 해줄 수가 있겠어?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연봉 1억 받으면 뭐해? 네가 뒤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 보상받겠다고 다 까쳐먹을 텐데. 그래서 나는 네가 싫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20대 때 제가 선택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사람과 제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나서 뭐하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옆에서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저를 위해 살아온 여자예요. 이 사람 혼자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는 거 알면서 갈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손자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양육 문제로 힘들어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들 중에 제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러는 저희 가족이 잘난 집안도 아닌데 이 사람 집안과 비교하는 거 정말 보기 별로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평생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생각 잘하셔서 행동하세요. 이 사람처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여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시금 전폐하시면 그땐 그러시든지 말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을 테니까 피곤한 일 만들어서 아버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아요. 남편이 그동안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 시모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돌리고 계셨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가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시모도 조심해 주길 바랬는데,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들을 풀어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남편의 앞날보단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내조하는 동안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시모를 챙겨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런 점들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쇼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대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저를 만나지 않으려는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개인적으로 시모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려 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져 버렸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위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맙게는 생각한다만 이 정도로 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어찌됐든 나는 네가 내 아들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동훈이 아버지가 둘의 결혼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였어. 어머님, 또 그 얘기예요? 저 노력하고 있잖아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저도 노력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건데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그걸 진짜 몰라서 묻니? 너희 집안이 체력이 있었다면 이런 취급은 안 했겠지. 우리 집안보다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잖아. 너랑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해라. 그게 둘이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가 오늘 나한테 선물해준 300만 원짜리 이 명품 가방.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거니? 내 아들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교대 근무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명품 가방을 나한테 선뜻 사주겠어? 이딴 거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얘따, 이거 받아라.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 돈 봉투로 뭘 어쩌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 옆에서 제 인생 바친 게 고작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많은 거지. 너, 내 아들과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텐데 3천만 원은 거저 생기는 돈이잖아. 둘이 이혼하는데 어느 시애미가 돈다발로 3천만 원이나 지어주겠니? 너는 정말 좋은 시애미 둔 거다. 이걸로 손녀 교육비 충당해라. 교대 근무하는데도 돈벌이가 시원찮을 텐데 풀칠 정도 해줄 만큼의 돈은 챙겨줘야지. 저는 시모의 말을 듣던 도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는데 저에게 뱉은 독설들이 너무 거북하게 들려와서 그랬는지 결국 그날 시모와 만나서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모와 만난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남편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여보세요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저는 시모에게 받았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었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남편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 진정이 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제 말을 듣게 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본인도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며 영상통화로 전화를 했어요. 시모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영상통화를 연결해둔 상태로 다시 자리로 돌아온 뒤에 가방을 한쪽에 올려놓은 뒤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시모를 향해 올려놓았어요.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또다시 막말이 이어졌고 이번엔 전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한참 있다 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됐을 테고 이제 답을 좀 들어볼까?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한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힘든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한테 잘한다 해도 이번에 봤지? 내가 시금 전폐하니까 결국 찾아왔잖아. 다음은 내가 뭔 짓을 할 것 같니?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엄마인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거다. 나는 앞으로 더 독해질 거고, 둘 중 하나 피 볼 때까지 끝장 볼 거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볼래? 아니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내 아들 그만 놔줄래? 대기업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들 많다더만. 그런 좋은 여자들은 시도 얼마나 좋겠니? 내 아들 인생길 훤한데 가로막지 말고 이제 그만 이혼하거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10년을 함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개도 안 물어갈 물건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교대 근무하는 아무 남자들이나 잡아서 살거라. 자, 3천만 원. 왜? 이걸로는 청리? 더 필요해? 너한테는 3천만 원도 많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보고만 있었는데 건네준 3천만 원을 받지 않자 그 돈으로 제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카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광경을 영상통화로 보게 된 남편은 카페 문을 열며 들어왔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시모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보게 된 시모는 많이 당황했는지 들고 있던 돈다발을 급하게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미 남편은 영상통화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전부 다 봐버렸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가방을 세차게 뺐더니 돈봉투를 꺼내 시모에게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녹화해 두었다면서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모는 화가 난 남편의 모습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자와 만나라고 이혼을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삶이 두세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한 번인데 쟤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면 좋잖아. 그래서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찔러주려 했던 거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잖아. 중소기업에서 교대 근무하는 쟤랑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너랑 완전 급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있니? 엄마는 너를 배 아파 낳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 짐을 전부 다 짊어지려 했던 거야. 저런 여자 때문에 너까지 급이 낮아져야 되겠니? 쟤는 여기까지가 할 일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엄마 말 듣고 너도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라. 솔직히 너도 원했잖아.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은 인물 좋은 여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런 여자들과 새 출발하고 싶지 않던? 너는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을 것 같니? 평생 얼굴 안 보면서 지낼 수 있어? 쟤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를 나눴잖아. 전류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엄마가 정리 다 해줄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심각해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한 게 잘못이었어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금까지 앞만 보며 달려왔었고 그 오랜 시간 학업에 매진해서 겨우 박사과정 밟아 대기업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 행복을 이런 식으로 걷어짜 버리시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은 저를 위해 10년의 인생을 바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위해 뭘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뒷짐지고만 계셨지. 실질적으로 도와준 거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에 제 주머니에서 돈 빼갈 생각만 하셨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는 동안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3천만 원, 이 사람이 10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한테 온갖 상처받아가면서 피해봤던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유리잔까지 던졌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던진 유리잔에 머리를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이 올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돈은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생각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어머니가 들기에는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이것도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잖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영상 보냈어요. 아마 지금쯤 확인하셨겠죠. 아마 아버지도 예전과 같진 않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천륜이라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을 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볼 거고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어머니는 돈을 사랑한 거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걸 바라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막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한테 있던 3천만 원과 명품 가방까지 뺏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며칠 뒤 시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었는데 잠깐 외출한 사이 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는 결국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면서 더 이상 속아줄 생각은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저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찾으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시모가 어떻게 되든 지금 현재의 감정 상태로는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모가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실종한 것처럼 이를 꾸미고 또다시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부도 남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저와 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했을 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확고하게 대처를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차후에 어떤 행동을 하던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려고요. 그래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것도 처음이지만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오로지 막내 타령만 하시던 시모의 집안 차별이 저희 부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네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희 부부는 항상 좋게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고 결혼 9년 만에 남편과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저희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도 그동안 억누르며 터뜨리지 않았던 감정들이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3달 전에 이것저것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상당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당황해서 남편 쪽으로 다가갔는데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모였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묵묵히 남편과 시모가 통화하는 걸 귀 기울여 듣던 도중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핸드폰을 빼서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욱 크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 내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대화에 끼어드는 거야? 당장 내 아들 안 바꿔? 어른에 대한 예의까지 던져버린 거니? 어머님, 제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돈을 모아서 집 장만했는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딸이 새집 증후군으로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집을 아가씨에게 신혼집으로 장만해 주라는 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게 왜 억지야? 걔들은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너희들이 내가 말 안 해도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아예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자리 잡을 수 있게 3년 정도만 살게 해주라는 건데 그게 핸드폰을 뺏어서 나한테 화를 낼 만한 일인 거니? 애들이 잘 되면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걔들이 모른 척 할 것 같아? 받은 게 있는데 당연히 도와주지. 왜 그런 걸 생각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참에 너희들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는 거라고. 저희가 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신 시모의 행동은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남편의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자 뒤이어 제 핸드폰으로 지속적인 전화를 주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말에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참기만 하면서 맞춰주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지나칠 정도로 저희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죠. 그날은 쉽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저희 부부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알아듣게 거절했으면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아야 하는데 시모는 며칠 뒤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기분 좋게 퇴근했는데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고 시모는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주길 재촉하고 계셨어요. 그냥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내가 왜 힘들게 장만한 새 집을 내 딸의 신혼집으로 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얘가 지금 임신을 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 너희가 이번에 타이밍 좋게 새 집을 마련했잖니? 오랜 기간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3년 정도만 애들 좀 돈 벌게 네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말씀 참 웃기게 하시네요.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고요? 며칠 전에 저와 통화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 딸이 새집증후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셨으면서 아가씨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걱정되지 않나 봐요. 제발 그만 좀 억지 부리세요. 차라리 아가씨가 임신을 했으니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도움받으면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올케 언니. 저 지금 임신했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편하세요?
제가 평생 산다는 것도 아니고 3년 정도만 도움 좀 받겠다는 건데 이게 얼굴 붉힐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신혼이고 임신을 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 사는 집도 크게 무리 없잖아요? 신혼부부가 투룸부터 시작하면 된 거죠. 저희는 원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왜 계속 편한 길만 선택하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3년 정도 살 바엔 차라리 투룸에서 아이 낳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임대 아파트 알아봐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3년 살고 또다시 이사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에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상황에 맞게 사세요. 아파트야 아가씨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지 않겠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어머님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이지 마세요. 너는 애들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안 이꼽냐? 내가 좋게 끝낼 것 같았으면 여기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너는 저녁 식사나 준비 좀 해라. 먼 길 오는 것도 힘들어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는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내서 앞으로 좋게 대할 거란 건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시모와 신우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이 문제가 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다퉈야 하는 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힘들게 돈 벌어 새 집 마련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시모와 신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달라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조금도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억지 부리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곧바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집 앞이라는 말에 들어오지 말고 오늘은 외식할 겸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전화를 뺏어서는 남편에게 바로 들어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온 걸 남편이 알게 되자 급하게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대충 눈빛을 주고받으니 어떤 상황인지 눈치챈 남편은 할 말 없다며 그만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오빠,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 임신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올케 언니랑 똑같은 반응인 거야? 정 엄마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오빠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나도 그 집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내가 예전부터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국 결혼까지 강행한 그놈한테 아파트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매제는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왔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놈은 절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끝까지 서로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꼴이 이게 뭐냐? 그놈은 벌어오는 돈으로 죄다 유흥 쪽으로 탕진해버리고 자기가 꾸린 가정은 나 몰라라 하는데 형편이 좋아질 수나 있겠어? 거기에다가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임신까지 해선 뭐 어쩌자는 건데? 전부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혼자서 감당하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윤서방이 정신 차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밖으로만 돌고 있는 윤서방을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그래도 들어와서 직장 생활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니? 너는 동생이 잘못되길 바라니? 그놈이 새 집에 들어간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데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철없는 동네 쓰레기에 불과한 놈이라고요. 그런 놈한테 놀아난 제가 잘못인 거죠. 남자도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풍비박산 나지만
여자도 남자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 망치는 건 똑같다고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사세요.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흥분을 해선 거침없는 말을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 오빠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결국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시모 또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신우를 보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나중에 다시 보자고 큰 소리 치시며 밖으로 나가셨네요. 신우가 예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과 말투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가족 전체가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제일 크게 반대를 했던 사람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끝까지 뜯어 말렸었죠. 하지만 신우는 걱정해주는 저희 남편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신우 남편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우보다 술을 더 가까이 했고 외박 또한 밥 먹듯이 저질렀죠. 그때부터 신우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때를 놓쳐버린 상황이었네요. 신우 남편도 신우의 임신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술과 유흥을 쉽게 끊지 못했었어요. 그만큼 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도 수도 없이 찾아가 난리를 친 적이 있었지만 고쳐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집에 들어간다는 말에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신우 남편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질지 몰라 이렇게라도 바로 잡으려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술버릇은 절대 고칠 수 없다며 힘들게 마련한 새집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죠.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고 이런 문제들이 가족 간의 분열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다 보니 남편도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자리를 만들 테니 시모의 집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이미 술에 쩔어서 폐인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남편은 신우 남편을 보며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 거야? 지금 은진이가 임신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밖으로만 돌 작정인 거야?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데?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거지? 차라리 그냥 둘이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어? 매달 양육비만 주고 우리 관계는 이제 그만 끊어내자고. 은진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형님 말대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거죠? 애초부터 제가 이런 사람인 거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결혼 반대도 강하게 하셨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를 탓하지 마시고 은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좋다고 하도 따라다녀서 만나준 것뿐인데 결혼까지 하자고 하길래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 같아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살면서 나 닮은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된 건데 이혼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애초부터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로
생활비는 주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할 거면 저는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하루 일정이 많이 바쁘거든요. 윤서방, 자네 내 딸을 사랑하고 있긴 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래도 한번 가정을 꾸렸으면 잘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술에 빠져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앞으로 태어날 자식도 생각을 해야지. 엄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지금 귀에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며칠 뒤에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집이 너무 좁아 터져서 숨이 턱턱 막힌대요. 그러니 제가 아파트 쪽으로 눈이 쏠리지 않겠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면 당연히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에서 살면 자기의 삶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집을 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꾸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집 마련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라고요. 형편은 소형차를 타고 다닐 능력인데 처음부터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닐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삶이 바뀐다고요. 저희가 마련한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신우의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신우 남편은 집을 내어준다면 지금보다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더는 술에 빠져 살지도 않고 유흥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신우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말에 저희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한 번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집을 내어주면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혼 준비나 하라고 했지만 신우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부탁을 했지만 옆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화에 집중만 하고 있던 시부는 저희 남편의 편에 서서 반대를 하셨네요. 이유는 저희 부부가 결혼 이후 정말 힘들게 마련한 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를 알고 계신 시부는 노력 없이 손에 쥔 것들은 가치 없이 사용할 게 뻔하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와 시모는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상황이야? 가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은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차후에 우리가 큰애들 좀 더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 이러니 아들놈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TV나 보라고. 엄마, 아빠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 먹을 사람은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예요. 우리 집에 무상으로 들어가 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앞날만 보려 하지 말고 앞으로 있게 될 날들을 보고 얘기하도록 하자. 이번에 도움을 주면 우리가 입 싹 닫고 모른 척 할 것 같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당연히 받은 만큼 베풀어야지. 그런 건 걱정 말고 제발 얘들 좀 한 번만 살려줘라. 남편은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우네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아니라며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지 못하는 가족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와 신우도 실망을 많이 했는지 더는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는 예정대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물에 대해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은 시부가 전부였고 시모와 신우 내외는 저희 집에 찾아와 주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시부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희들 앞날만 신경 쓰라며 시모가 신우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길래 저희가 모르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여쭤보니 시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희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은진이랑 너희 시애미가 이제 나와 살고 싶지도 않다며 갈라서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막내딸만 감싸고 도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중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저러니까 집안 꼴이 지금 말이 아니야. 얼마 전에 윤서방이 집에 찾아왔었는데 하는 말이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 갑자기 돈을 달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돈이 왜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술값이 다 떨어졌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 한 번 치고 당장 둘이 갈라서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아예 귀에 박히지도 않는지 회사까지 때려치워서 백수 생활할 것 같다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런데 집사람이랑 은진이가 집 밖으로 내쫓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그래서 둘이 이혼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처럼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고 있다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 곧 짐 정리 싹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사이 하나 잘못 들어와선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고 사이가 이 정도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다면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전부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희가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는 동안 별의별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당장 신우 남편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알 길이 없다고 저희가 신경 쓰는 걸 원하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시부에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듣게 된 남편은 모든 걸 바로 잡으려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와 함께 신우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우의 집에 도착했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집 밖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었고 집 안에 있던 온갖 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서방이 글쎄 우리가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던 사이 우리 몰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 전부 다 밖으로 빼놔 버렸지 뭐냐. 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라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사돈 집안에도 전화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 역시나 안 받고 있더구나. 회사에서 돈 없다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빌려달라고 계속 돈을 타가더니만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아들, 나 대신 경찰에 신고 좀 해줘라. 내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꼴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뜯어 말렸을 때 제 말을 들었어야죠. 이제 와서 뭐 어쩌게요. 이 집 처분해서 들어온 돈 가지고 술 퍼먹는데 전부 다 사용했겠죠. 그놈이 얼마나 개차반인 줄 알면서 돈까지 지어줬었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집안 꼴을 봐봐. 결국 어떻게 됐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사람 하나 잘못 엮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 나이도 30 넘게 먹었으면서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그렇게도 몰라?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지 마. 알겠어? 여보, 그만 가자. 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엔 빈털터리로 나 앉아 버렸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줘?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시는 날엔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분명 둘 다 가루가 되어버릴 거라고요. 남편은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뒤를 돌아버렸어요. 신우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태로웠던 가정은 결국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네요. 시부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면서 시무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그만 살길 원했습니다. 신우가 잘못을 구하며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부는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오갈 데 없이 내쫓기게 되었고 남편도 정신 차려봐야 한다면서 받아주지 않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인 만큼 시부와 시모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경찰의 도움으로 가정을 버리고 떠난 놈을 잡았지만 이미 집을 처분한 돈은 벌써 소진되어 버린 상태였네요. 흥청망청 모든 돈을 탕진해버린 그놈은 결국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가 성립이 돼서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푼도 없어서 신우가 받을 위자료 또한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며 시모에게 너무 많이 질려버렸다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재결합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우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남편도 쉽게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저도 지켜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와 신우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상처만 생각하면 두 사람 얼굴 보고 싶지도 않지만 한번 엮인 인연 쉽게 끊어지지는 않네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